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어행 연구소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저는 또한 영어와 미드를 정말 사랑하는 영화 덕후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와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바로 영화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중력은 2배가 될 수 있었고 몰입을 하면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수줍음을 많이 타고 영화를 좋아하는 공대생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은 영어로 멘토링도 하고 영어 책도 쓰고 영어 스피킹 코치로 활동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영화가 준 저에게 선물입니다. 전국에 있는 영화 덕후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화로 영어 공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영어 핵인데요. 영어 핵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또 영어 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교재인 영화와 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영화 미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은 영화 대사 2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영화 대사를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보시면 영어 책은 점차 많아지고 영어 방법론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초보자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체되는 것 같은 영어 말하기 실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영어 책이 단 한 권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영어 초보자들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는 지금보다 조금은 좋아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어 책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 그 한 권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 멘토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념은 특별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닌데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언어 전문가들이나 다중언어 구사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그들이 설명하는 용어나 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공통적인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언어를 익히든지 가장 초창기에 단단한 영어의 핵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영어 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언어의 핵을 블랙홀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언어의 블랙홀. 그래서 영어의 핵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붙여가면서 실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의 핵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법적 직관력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굳어진 영어의 구조를 내 몸으로 체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화한다는 건데요. 내가 영어를 말할 때나 들을 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대화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영어 초보자분들께서 영어 말하기를 할 때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영어 대화 자체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영어와 우리나라가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영어 고유의 세계에 우리가 완전히 체화해서 내가 입으로 말할 때나 들을 때 영어의 소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초 역량 3가지를 익히기에 가장 좋은 교재는 바로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도 영화와 드라마로 하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너무 막연해.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화와 미드 대사 1000개입니다. 이게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료를 찾으면서 정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영어를 굉장히 편안하게 구사하는 나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로 자기 의사를 소통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쓰는 대사를 분석해 보면 1000단어에서 2000단어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이 한 1500단어라고 보면 우리도 충분히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학습하느냐입니다. 저는
그냥 알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영화 대사 1000개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씹어먹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확한 방향으로 꾸준히 해주신다면 5,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화와 미드 대사를 씹어먹자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그 영화 속에 있는 대사, 스토리, 감정, 표정, 몸짓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시작하더라도 내가 배우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화와 미드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냥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보는 것과 완전히 내 언어로 체화시킨 거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내가 내 언어로 체화시킨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영화 핵인데 그냥 수십 수백 편을 보기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대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장인분들께서는 아니면 학생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내는 것도 힘드신 건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나는 학습자라면 영화 미드 하나를 깊게 파면서 영어의 핵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영어의 핵 위에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붙여가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영어와 미드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하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이렇게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계속 본다는 것 자체가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나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 영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는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재로서 활용하니까 3가지 정도의 요소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이나 배경음악이 지나치게 강조된 그런 영화보다는 주인공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영화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래된 고전물보다는 최근에 나온 현대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전물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영상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보기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영 대사가 빠짐없이 들어있는 자막과 대본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1시간을 공부하라고 주면 50분을 대본을 찾거나 표현을 찾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말하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대사가 있는 대본과 자막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같은 영화나 드라마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뭔가를 끝까지 하기에 굉장히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서로 잡아주고 같이 롤플레잉 때 보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같은 영화로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같은 영화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미드는 언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굉장한 몸값을 받는 배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소리와 몸짓을 전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말투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를 받아들이기도 좋고요. 대사 자체는 어떨까요? 네,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쓴 그런 대사라 구어체 영어로 익히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습니다. 이런 고품질의 대사들은 우리가 영화 대사를 충분히 익히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영어의 핵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화가 얼마나 좋은 교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몇백에서 몇천 개의 대사들이 하나의 개연성과 스토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문장마다 원어민들의 실감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영화를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소리가 깔끔하게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간섭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역에 따라서는 불분명한 발음이나 그리고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초보자들이 감당하기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또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지인만의 표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 미역국 먹었다 하면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겠죠. 이런 표현들은 대본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우리가 영화의 장점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사가 너무 빠르거나 불분명한 발음은 빼고요. 좀 잘 들리는 대사나 그다음 괜찮은 대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너무 빠른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대사를 조금 천천히 0.5배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한다면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영화로 충분히 영어의 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황당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만 그려드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꿀팁 5개를 통해서 영화 대사를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영화 대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게 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 아시죠? 어이가 없네. 그 대사처럼 우리가 영화 대사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계적 암기를 탈피하자입니다. 사실 한국인 영어 초보자들이 영어 문장을 열심히 외우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생략하곤 하는데요. 영어 문장을 외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계적 암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어 문장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넌 술을 왜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다. 술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 만약 여러분께서 이 문장을 외운다고 하시면 아마 한두 번 듣고 그냥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지난 뒤에 똑같이 말해보라고 하면 비슷한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숙한 한국어인데다가 모르는 단어도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 건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발췌한 이런 문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신 전문 금융어법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문장을 여러분이 잘 외울 수 있을까요? 만약 경제 용어와 굉장히 친숙한 분들이라면 잘 외울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평소에 경제와 멀리 삶을 사는 분들은 이 문장을 외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전문 용어도 생각나지 않고요. 이 문장이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으니 기계적 암기를 열심히 외웠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죠. 네, 이렇게 모국어인 한국어라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문장과 용어로 이루어진 말은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체화의 정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영어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잘 외우고 오랫동안 외우려면 이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각 단어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화시키는 것. 두 번째, 문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여러 번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보면서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그냥 잠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10번, 20번 얘기한다고 해서 확실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외워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된다, 내 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조금 겁을 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기계적 암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LBT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Learning by Teaching 이라는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남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겠죠. 내가 이해하는 수준과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확실하게 각인된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 쪽이 당연히 더 단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요. 처음에 불완전했던 지식들도 누군가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지식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LBT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LBT를 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6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완벽한 한국말로 번역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러닝 바이 티칭, 즉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90% 이상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숙제로 내드리면 아마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re you are, Emily.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cream your name? 네, 악마는 프라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인데서 미란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센 캐릭터입니다. 이런 미란다가 에밀리라는 사람을 2번 정도 불렀었는데요. 에밀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약간 나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에밀리! 그러자 에밀리가 그제서야 오게 되고 미란다가 화가 나서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불러야 네가 오는 거야? 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라서 연기는 조금 어색할 건데 그걸 감안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LBT를 사용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앞에 인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잖아. 찾다가 발견하면 뭐라고 하겠어? 야, 너 거기 있었네. 그런 말 하겠지? 그럴 때는 There you are, there you ar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이 말은 There you are, Emil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네 이름을 소리쳐 불러야 돼? 라는 말을 만들 건데 일단 몇 번을 뭐뭐 하니라고 횟수를 물어볼 때는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를 봐봐. 그냥 몇 번을 불러야 돼가 아니고 좀 화가 난 상태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꼭 불러야 되니라고 뭔가 의무를 나타내고 있어. 이렇게 뭐뭐를 꼭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have to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do를 붙여서 do I have to 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야 되니라고 묻고 있지. 그래서 소리치다, 소리쳐서 부르다 이렇게 하는 건 scream, scream 이란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네 이름을 소리쳐서 부르다 라고 한다면 scream your nam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묶어볼까? 그러면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There you are, Emily.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네 이름을 소리쳐 불러야 돼? 라고 한다면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cream your name?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직접 해보신다면요. 아마 평소보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한 단어, 한 문장을 천천히 설명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그게 깊이 각인됐기 때문인데요. 이 수준에 다다랐을 때 내가 영어로 여러 번 얘기해 본다면 이 문장은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여러분의 문장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거 LBT를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소리내서 따라해 본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소리쳐서 말할 때 필요한 꿀팁 3가지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말하라. 두 번째는 영어의 멜로디로 얘기하라. 세 번째는 감정을 이입해서 말하라. 이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소리로 말하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영어 말하기에 관심이 많은 초보자라면 큰 소리로 연습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감의 문제로 설명하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기억에 더 잘 남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칭입니다. 격렬한 활동 중에 내 몸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근육을 쭉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이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큰 소리로 말하기는 우리말과 다른 소리로 이루어진 영어라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한 일종의 스트레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어 소리는 한국말과 굉장히 다른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소리를 내는 중요한 발성기관 중 하나인 혀. 여러분, 이 혀는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만 내면서
굳어져 버린 혀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알고 있는 영어 소리들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영어 소리를 잘 따라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한국어를 내는 방향과 깊이로 혀가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은 자기만의 그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는 이렇게 난다라고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영어 소리를 따라하게 되면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큰 소리로 따라한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과장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흔히 영어는 음악과 같은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를 자세히 듣다 보면 이 고저장단이 너무 심해서 이게 랩인지 노래인지 말인지 헷갈릴 때도 많을 겁니다. 그 소리를 단시간 내에 따라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외웠던 대사 중에 한 문장만 얘기해 볼게요.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뭐라고 했죠? There you are, Emily.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를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세 배로 한번 과장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There you are, Emily. 한 번 더 해볼게요. There you are, Emily. 네,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영어 소리를 금방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공부할 장소가 도서관이나 집밖에 없는데 도서관에서 하면 쫓겨난다. 집에서 하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친구들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네,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혀와 입은 크게 벌리고 내 머릿속 상상은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는데 소리 자체만 거의 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There you are, Emily를 어떻게 하냐면 There you are, Emily. 한 번 더 해볼게요. There you are, Emily. 네, 이거 음소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소리를 안 낸 겁니다. 네, 이런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갈 때나 지하철 내에서도 충분히 입을 운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쟤 뭐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다시 안 보일 사람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에 집중해 주세요. 네, 큰 소리 말하기와 더불어서 제가 꼭 신경 쓰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의 멜로디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다. 마치 음악과 같은 언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영어의 멜로디를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의 소리는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의 길이, 그 다음에 소리의 높이, 그리고 소리 그 자체입니다. 네, 영어는 이 소리의 길이, 즉 장단과 높이, 음정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언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영어의 소리를 잘 따라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 두세 배 정도는 과장한다는 느낌으로 영어를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말과 다른 소리인 이 영어를 따라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고 따라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장단을 따라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그대로가 아니라 외국인이 말하는 그 길이를 똑같이 듣고 따라 말해야 됩니다. 만약 똑같은 길이로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 아직 내 입은 완전히 염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이 꼬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플레이어 같은 걸 활용하셔서 0.4배속, 5배속으로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There you are, Emily가 There you are, Emily 이렇게 배속 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음정을 따라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어디를 힘을 내서 높은 음정을 내고 어느 소리는 그냥 내는 듯 마는 듯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캐치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음입니다. 한국말에 없는 R 사운드와 L 사운드, P 사운드와 F 사운드 이런 발음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어와 멜로디는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따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를 기억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좀 잘하는 척 한다고 사과를 apple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영어도 못하는 게 목소리만 크고 괜히 까분다.
흡사 전문 용어로 나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의 소리를 똑같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습이니까 이 부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연습한 대사를 가지고 한 번 더 말해보도록 하겠는데요. LBT를 통해 확실히 다졌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히 나실 겁니다.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자, 0.5배속으로 리듬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하면 집에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There you're Emily. 내가 도대체 너 이름을 몇 번이나 소리쳐 불러야 돼?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cream your name?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0.4배속으로 연습하시다가 점점 5배속, 6배속, 7배속 이렇게 배속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영어의 소리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큰 소리도 마찬가지고 영어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2~3배 정도 과장한다, 최대한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영어의 소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이입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를 해보라는 거겠죠. 지금 약간 겁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겁먹을 거 없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은 어떤 영화 대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상황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말로써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외국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실제 상황이니까 자주 쓰는 말은 그만큼 내 말로 만들기가 편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실제 상황을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감정을 이입해서 말할 때는 절대 나의 연기 실력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원 씨입니다. 장수원 씨는 로봇 연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본인은 괜찮아요? 이러면 진짜 진심으로 괜찮은 느낌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말하는 유일한 목적은요,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대사를 외우고자 합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연기 실력이 조금씩은 좋아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좀 어색하잖아요. 주변에서 막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살짝만 무시하시고요. 아니면 정 힘들다면 집안에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연기로 최대한 그 대사를 암기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감정을 이입해서 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외울 때 쉽고 말할 때 편하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일단 기억과 감정은 그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감정을 이입해서 얘기해 보면 그 대사가 완전히 내 것처럼 체화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할 때는 어떨까요? 말하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있건 없건 어떤 상황이든 자연스러운 영어 말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외국인들과 교류할 때 들었던 불만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은 영어를 너무 딱딱하게 한다. 마치 좀비와 같다 라고 말하는 외국인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데 I'm happy. 화났는데 I'm angry. I'm angry. Would you please? 모든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외국인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어머님들이 시험 점수를 60점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60점이 어디야. 야 우리 아들 최고! 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엄마가 날 칭찬해 주는구나. 고기 사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빌겠습니까? 네, 감정이입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정이입을 꼭 한 번은 어색하지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연기도 상관없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대사 있잖아요. 이번에는 감정이입을 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발연기를 하겠습니다. 저 원래 연기 굉장히 잘하는데 일부러 발연기 하는 거예요. 네, 그 연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똑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어떻게 했죠? There you're Emily.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네 이름을 소리쳐 불러야 되니?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cream your name? 네.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색하시죠? 하지만 저는 지금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감정이입해서 연기해 주시면 돼요. 자, 영어 대사를 우리가 4가지 요소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암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LBT, 즉 스스로에게 가르치면서 문장의 의미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봤고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대 입 운동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의 리듬을 타면서 영어 소리를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찍어줬습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한두 달 정도 연습하신다면 나의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영어 공부 혹은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가 될 거니까 어색하더라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거기 있었구나, 에밀리.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야 돼? 바로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There you are, Emily.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cream your name?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꿀팁의 효과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 영어 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영어와 미드를 이용한 영어 학습법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영어와 미드를 대상한 공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문장 같이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첫 문장을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울렁증을 탈출하는 거, 영어를 잘하는 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영어 멘토, 그리고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나와 함께 영어 정복 여행을 떠날 친구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올해 2017년, 아무리 늦어도 2018년에는 오랫동안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던 영어 울렁증에서 해방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은 잘하는데 영어가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제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네이버 커넥트의 영어 강사분들이 아마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울렁증 탈출, 영어 말하기 초보 탈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인 연구소 성지원이었습니다.